안녕하세요. 토픽 64회 읽기 31번부터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31번. 병원의 규모에 따라, 규모. 병원이 얼마나 커요? 이런 이야기죠. 병원의 규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달리하는 제도가 생겼다. 제도. 자, 병원의 규모에 따라, 이것은 뭐냐면 병원이 큰 병원이고 작은 병원, 뒤에 보면 종합병원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종합병원처럼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병원처럼 이렇게 큰 병원이 있고 동네에 이렇게 작은 병원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만 있는 그런 작은, 뒤에 보면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큰 병원, 작은 병원에 따라 개인이 돈을 내는 거죠. 개인이 돈을 내야 되는 약값을 다르게 하는 제도가 생겼다. 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면 돈을 조금 더 많이 내고, 작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사면 돈을 조금만 내도 돼요.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도 실제로 진료비는 큰 병원은 돈을 조금 더 내야 되고 작은 병원에서는 돈을 조금만 내도 되죠. 이런 제도가, 비슷한 제도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감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자, 감기, 큰 병이 아니에요.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 큰 병원이죠.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뭐뭐 해요. 이제 만든 것이다. 같은 약을 동네 의원, 조금 작은 병원이에요.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자, 약을 살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종이를 줘요. 아, 이런 약이 필요하겠네요 라고 종이를 주면 그 종이를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어요. 그 종이를 우리는 처방전 이렇게 말하죠. 그 처방전으로 사게 되면 약값이 더 적게 나온다. 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 자, 큰 병원으로만 가요. 이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에 대한 신뢰, 큰 병원이 더 환자를 잘 볼지 않을까? 큰 병원에서 더 잘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종합병원으로만 몰려요. 다 종합병원, 큰 병원만 가고 싶어 해요. 이걸 줄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될까요? 1번.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내게, 개인이 약값을 비교할 수 있게, 병원에서 병원비를 올리지 못하게, 병원비의 일부를 병원에서 지원하게. 자, 뭐가 더 정답일까요? 환자가 약값을 조금 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가벼운 병에 걸렸을 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뭐뭐뭐 하는 거예요. 자, 동네 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이면 약값이 더 적게. 자, 작은 병원에서 하면 돈이 조금. 그러면 큰 병원에서 하면 돈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내게, 이런 말이죠. 1번이 답이에요. 왜요? 왜 큰 병원에서는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나요? 여기 뒤에 또 설명이 있죠. 종합병원으로 가요. 신뢰 때문에. 큰 병원이 더 잘 볼 거야 하는 생각 때문에 큰 병원으로만 가는 현상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작은 병원도 잘 볼 수 있으니까 작은 병원도 괜찮고 돈도 깎아줄 거야. 자, 큰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돼. 이런 정책이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2번부터 34번까지 내용이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나비박사 석주명은 박사, 사람 이름이죠. 석주명.
나비의 종류를 분류. 자, 이렇게 나눠요. 또 종류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름을 지어준 생물학자이다. 1931년부터 나비를 연구한 그는 한국의 나비가 총 844종, 당시의 분류를 284종으로 수정하였다. 석주명이라는 나비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 생물학자가 31년부터 연구를 해서 844종류라는 말이죠. 그 종류의 나비를 이거 좀 이상해요. 248종을 수정하였어요. 많이 줄였네요. 날개 무늬 이렇게 그림 같은 거죠. 그림이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준의 분류. 자,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 달라도 이건 서로 다른 나비야. 다른 종이라고 판단. 조금만 달라도 이건 서로 다른 나비예요 라고 했는데 그거가 좀 틀렸어요. 배추 흰나비 16만여 마리의 무늬를 비교해서 밝혔다. 자, 배추 흰나비, 나비 이름이죠. 나비의 16만여 마리를 다 연구해서 이 내용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그때까지 한자어, 나 외래어. 자, 한자나 아니면 외국에서 온 말로 명명된 이렇게 이름 주어준 거죠. 나비 이름을 지어줄 때 한자어나 외래어로 했었는데 나비에 떠들썩 팔랑나비 같은 고유어, 자 우리 고유어, 순한국말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앞장섰다.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석주명은 한국 나비를 총 844종으로 분류하였다. 맞나요? 자, 이 박사가 총 844종에서 수정하였어요. 248종으로. 그래서 이게 틀렸죠.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석주명은 나비의 이름을 고유어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맞나요? 석주명은 떠들썩 팔랑나비와 같은 고유어로 이름 지어줬는데 앞장섰어요. 노력했어요. 네. 같은 말이죠. 앞장서다, 노력하다. 앞장서다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네. 3번 석주명은 자신의 배추 흰나비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다. 자신의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안 게 아니고 기존에, 자 당시의 분류가 좀 이상해서 고쳤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명은 나비의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혔다. 맞나요? 자,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도 달라요. 네. 아니죠. 자, 아주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한 기존. 자, 원래는 그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844종에서 248종으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았는데 이렇게 나누지 말고 무늬가 조금만 달라도 날개 무늬나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다른 종이라고 판단하는 게 틀렸어요 라는 말이죠. 종이 달라진 게 아니고 이건 같은 종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이 다르면 종이 달라짐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3번 계속 보겠습니다. 저축의 방식을 가로 저축과 세로 저축으로 나누어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이네요. 자, 저축의 방식. 저축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저축, 이렇게 가로 옆으로 가는 저축 방식과 세로 이렇게 하는 저축이 있다고 하네요. 나눠 비유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그냥 이렇게 설명할 때 좀 이해하기 편하게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걸까요? 차량 구입이나 차량을 사요.
주택 마련과 같이, 자, 차를 사요, 집을 사요.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한 통장에 집중하여 저축하는 것이 세로저축이다. 자, 세로저축이라는 거는 차량, 주택, 좀 비싼 거죠. 좀 비싼 거를 사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개의 통장에 집중. 하나의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요. 한 개의 통장에 돈을 많이 넣는 거, 비싼 거를 사기 위해서 이거를 세로저축이다 라고 한다고 하고, 반면, 자, 여기 반대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자금을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건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에다가 모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분산하여 저축하는 것을 가로저축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에 빨리 목돈, 큰 돈이라는 말이죠. 큰 돈.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만들고 싶으면 새로 하나의 통장에다가 저축을 해요. 은퇴 후에, 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은퇴 후의 생활까지 고려한다면 가로저축을, 이게 다양한 목적을 위한 가로저축, 여러 통장에 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려해요. 이거 생각하는 거죠. 자, 1번 노후 준비에는 세로 저축이 유리하다. 맞나요? 자, 은퇴 후 나이가 많아요. 노후, 이 같은 의미죠. 은퇴나 노후 같은 의미예요. 세로 저축이 유리하다, 이렇게 세로 저축이 더 좋아요, 이런 말인가요? 은퇴 후는 가로 저축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1번은 정답이 아니겠네요. 2번 세로 저축보다 가로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여기 세로 저축이 더 좋아요, 가로 저축이 더 좋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저축의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 저축이 유용하다. 저축의 목적이 다양한 목적이 있을 때 여러 통장에 분산하는 가로 저축이 더 좋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적이 다양하면 가로 저축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가로 저축은 단기적인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이다. 가로 저축이 단기적인 계획인가요? 자, 장기적으로 다양한 목적에 따라 저축하는 것을 가로 저축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죠. 가로 저축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긴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4번. 책가도가 뭘까요? 책가도는 책장과 책장, 이렇게 책을 꼽아두는 이런 그 장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책장과 책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문방구. 자, 문방구라는 거는 뭐 종이, 연필, 좀 옛날 같은 경우에 이게 붓 같은 거, 이런 거를 문방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린 그림이다. 자, 이런 책이나 이런 연필, 그 붓, 이런 거를 그린 그림이 책가도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학문을 중요시하는 왕,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의 바람과 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이 하고 싶은 것과 출세를 원하는 양반. 자, 출세는 뭐 유명해지는 것, 아니면 높은 자리에 가서 일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런 거 출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양반이 마음이 더해져 책가도는 궁중은 이 왕이 사는 곳이죠. 사대부는 양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자, 궁중, 사대부. 19세기에는 상인과 농민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자, 이 책가도가 19세기에 들어서 상인과 물건을 파는 사람, 농민,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도 더 많이 유명해졌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형식도 자유로워졌다. 그림에서 책장 대신에 작은 탁자. 네. 책장이 아니라 탁자, 조그만 탁자를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상용품. 아까는 문방구를 처음에 그렸다고 했는데, 일상용품을 함께 그리기도 했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답 보겠습니다. 왕은 책가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왕은 책가도에 부정적, 이거 아니야, 좋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했나요? 아니죠. 학문을 중요시하는 왕이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네. 왕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궁중에서도 발전했어요. 왕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점차 다양한 계층에서 책가도를 즐기게 되었다. 맞나요? 19세기 이후에 상인과 농민, 계층, 자, 다양한 계층, 여러 가지 계층에서 확산됐어요. 네. 책가도를 즐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식도 자유로워지고 책장 대신에 탁자를 그리기도 하고 일상용품을 그리기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초기의 책가도에는 일상용품이 주로 그려졌다. 초기의 책가도에는 일상용품이 그려졌나요? 일상용품은 19세기 이후죠. 자, 초기에는, 처음에는 문방구, 책장,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자, 4번, 책가도는 왕의 바람으로 그림의 형식이 바뀌었다. 책가도는 왕의 바람으로, 왕이 원했나요? 자, 여기 왕의 바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내용을 잘 봐야죠. 책가도는 왕의 바람으로 그림 형식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고 19세기의 상인과 농민,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자유로워졌어요. 처음에는 문방구, 책장, 책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19세기에 상인과 농민들이 상인들과 농민들에게 유명해지면서 자유로워졌어요. 형식도 좀 바뀌었습니다. 책장이나 일상용품, 탁자나 일상용품을 그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왕의 바람 때문이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괜찮습니까?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5번부터 38번까지는 다음 글의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35번, 38번까지 주제를 찾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전체 문장을 좀 다 읽어보고 이 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흐름을 좀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35번 풀어보겠습니다. 문화재 복원은 문화재 복원. 자, 문화재는 옛날부터 오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 뒤에 배우겠지만, 이게 망가지거나 좀 오래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다시 좋게 만드는 거. 이런 걸 복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화재 복원 작업을 하는데, 복원된 부분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 처음에 만들어진 것과 같은 모양을 가져야 되겠죠. 자연스러워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가 추가로 손상. 네. 내가 이거를 복원해야 되는데 원래 거랑 좀 다른 모양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 부분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손상 더 나빠지면 안 돼요.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정확한 측정으로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으로 복원할 부분을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복원의 성공을 결정한다. 네. 그래서 측정을 잘 해야 되고 이것을 잘 해야 성공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중요한 요건이다.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최근 3D 스캐너와 프린터가 등장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최근 3D 스캐너
프린터, 이런 것들이 이런 측정하고 복원을 하는 장비가 되겠네요. 이런 기계들이 등장해서 나타났어요. 이러한 요건, 자,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라는 거죠. 이 요건을 충족, 이게 좋게 됐어요. 만족하게 되었어요. 되면서 정밀하고 안전한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들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첨단 장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다. 네, 이 1번이 정답이네요. 첨단 장비 덕분에. 첨단 장비는 뭔가요? 이게 3D 스캐너죠. 3D 스캐너. 3D 스캐너나 프린터가 이것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가능해졌어요. 수월해졌어요. 왜요? 이 3D 스캐너와 프린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고 이거를 동일하게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 덕분에 문화재 복원이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전체로 처음부터 보면 문화재 복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손상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 동일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3D 스캐너와 프린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걸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첨단 장비 덕분에 문화재 복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문화재는 손상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사전 관리, 이런 이야기가 지금 위에는 없네요. 그렇죠?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3번, 복원 환경 탓에 원본이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손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프린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4번, 복원 기술자를 대상으로 3D 장치 교육이 필요하다. 자, 위에 보면은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기술자를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6번. 아기는 주변 사물을 손으로 더듬고 만지면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 지각, 이거 학교에 늦게 가는 그 지각이 아니죠. 네.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내는 거, 이렇게 느끼는 거, 이런 걸 지각이라고 하죠. 아기는 주변 사물을 아기는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야 하는 거를 발달하게 된대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능동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람, 햇빛, 바람 등에 의한 접촉, 또 주요한 촉각 경험이 된다. 네. 이렇게 아기가 손으로 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직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그리고 햇빛,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 대한 이렇게 중요한 촉각, 이게 손으로 느껴지는, 이게 피부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주변 인물과 가까이 있는 사람, 보통 뭐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이겠죠. 가족들, 주변 인물과의 피부 접촉은 피부 접촉은 이렇게 닿는 거, 접촉, 사랑, 유대감, 신뢰감,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유아의 정서 발달, 아기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아이로 발달할 수 있어요. 사회성 발달, 아이가 이렇게 사회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주변 인물,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 피부 접촉, 이렇게 살과 살을 이렇게 맞대는 것들이 사랑과 유대감, 신뢰감들을 만들게 하고, 이것들이 정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사회생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난 후 몇 년 사이 이루어진 피부 접촉은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호르몬 분비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 좀 문장이 길어요. 연구에 따르면 어떤 연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피부 접촉.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뭐 1년, 2년, 3년 정도 이렇게 피부에 닿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서 발달에 필수적인, 정서가 발달하는데 호르몬, 이걸 촉진해요.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 닿을 때 몸에서 이렇게 좋은 물질이 이렇게 정서를 발달시키는데 좋은 물질이 나오고, 이거 지능 발달, 아이가 똑똑해지는 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피부 접촉이 정서 그리고 지능 이런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주제일까요? 1번, 인간은 촉각을 통해 주변 사물을 이해한다. 맞습니까? 2번,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은 상관관계가 높다. 3번, 촉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4번,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정답이 뭘까요? 4번이죠? 4번. 자,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기는 손으로 더듬고 하는 걸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이게 사람, 햇빛, 바람 등의 접촉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주변 인물, 이런 피부 접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피부 접촉으로 사랑, 유대감, 신뢰감, 그리고 이것이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서 피부 접촉이 정서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도 주고 지능도 똑똑해지는 거에도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을 위해서는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인간은 촉각을 통해 주변 사물을 이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기들이 처음에 이런 걸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은 상관관계가 높다.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가 이쪽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없네요. 그렇죠? 정서 발달과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피부 접촉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정서와 지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촉각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촉각 경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이미 해서 결과가 나왔죠. 이게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7번.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버섯을 보면 나무로부터 양분, 자, 영양분, 중요한 것, 이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양분을 받으며 별다른 노력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싶다. 자, 버섯이 나무에서부터 붙어서 자라나는데 여기서 나무에서부터 이렇게 양분을 다 가져오니까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별다른 노력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아니란 얘기네요. 버섯은 나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 네. 나무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거예요. 라는 말이죠. 나무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위기 상황, 나무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자리를 옮겨 일을 알릴 수 없다. 네. 없기 때문에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죠. 옮길 수가 없어요. 뿌리로 소통하며, 나무에게 뿌리로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위험에 대비합니다. 이때 뿌리가 짧아서 서로 닿지 않는 나무들 사이에서는 실처럼 뻗은 버섯 균사체가 메시지를 전달을 대신한다. 자, 이렇게 그림을 잠깐만 그려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멀 때 여기에 있는 버섯의 균사 같은 거는 버섯의 뿌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버섯의 뿌리 같은 것들이 서로를 메시지를 전달을 해준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버섯균류를 숲의
통신망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망 같은 거죠. 통신하는 망 같은 거. 이게 버섯 균류를 통신망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균사체, 그리고 소통. 자, 중심 주제는 뭘까요? 버섯은 다른 식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자, 버섯은 나무로부터 영양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중재가 아니죠. 이 버섯의 숲의 통신망 이걸 하고 있다는 게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은 아니고요. 나무의 뿌리가 숲에서 하는 기능은 다양하다. 나무의 뿌리가 숲에서 하는 기능은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2번이 될 수 없고요. 버섯은 숲에서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죠. 버섯이 나무들의 정보 교환을 도와요. 자, 숲의 통신망이라고 하고 있죠. 네. 3번이 정답 주제입니다. 4번 나무의 생활 환경에 대한 학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위에 없어요. 네. 자, 괜찮습니까? 주제를 구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네. 끝까지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38번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거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사람에게 대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인명피해. 음주운전을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낸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더 높은 처벌,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국회. 자, 하지만 이 중요하네요. 하지만 새 법안은 원래 안건보다 처벌의 강도를 낮춘 것. 자, 새로운 법안은 원래 기존에 있던 것보다 처벌의 강도,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낮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하다. 이건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 법안에 따르면 여전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지거나, 자, 가해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처벌이 미뤄져요. 늦어져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없어져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건 뭐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 이상하네요.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는데 라는 것을 높이고 재발 위험성. 다시 하는 거를 낮추려던 본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본래의 취지. 자,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에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왜요? 지금 보면 반쪽짜리 법안이에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처벌이 미뤄져요. 그리고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취지에 맞지 않는 법안이 지금 통과되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맞지않은 보기를 찾아보겠습니다. 1번 법안이 가진 본래의 취지를 널리 알려야 한다. 네. 본래 취지를 널리 알려야 된다. 본래 취지를 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본래 취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게 알려야 된다 이런 말은 여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해야 된다. 물론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면 좋겠지만 여기에 지금 현재 이런 내용이 없어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새 법안의 통과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자, 이미 통과가 됐네요. 통과가 됐어요. 네,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새 법안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네. 실질적인 효과는 뭔가요? 실질적인 효과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음주운전을 하면 안 돼. 그리고 재발 위험성. 다시 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거를 거두는데 미흡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로는 계속 미뤄지고 효력이 없어지니까 경각심을 높이거나 재발 위험성을 낮출 수가 없다.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 미흡하다. 부족하다라는 말이죠. 미흡한 건 부족하다는 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 주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9번부터 41번까지는 보기에서 문장에 들어가야 가장 알맞는 곳. 자, 이 문장이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장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는 문제는 이거 선생님, 한국 사람도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잘 해야 되고 앞에 문장, 뒤에 들어가는 문장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이 의미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떤 문법이나 아니면 어떤 그 문장 구조에 맞춰서 어디에 들어갈지 잘 찾아야 되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한번 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구하기 힘든 매우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있네요. 앞에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구하기 힘든, 보통 사람들이 구하기 매우 힘든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 뭐가 이렇게 비싼 걸로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자, 거기 뭘까요? 왕관. 자, 여기서부터 왕관이 나오니까 여기 바로 어떤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왕관은 과거 지배계층이 착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자, 왕이 이렇게 쓰는 관이죠. 왕관. 왕이 과거 지배계층, 보통 왕이나 높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써요. 착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이다. 뭐 목걸이, 반지, 뭐 귀걸이 이런 거 장신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왕관, 예전에 왕들이 이런 왕관을 썼었죠. 자, 띵띵띵 하고 장식도 화려하게 더해져 그것을 쓴 왕의 지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날 왕관이 가졌던 힘과 지위의 의미는 약화되었으나 고귀한 이미지는 남아 여러 디자인에서 발견된다. 왕관이 가졌던 힘, 그러니까 지위, 왕관이 가지고 있는 높이,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의미, 이런 거는 지금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더 이상 왕이 있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귀한 이미지는 남아서 여러 디자인, 지금은 왕관이 뭐 중요한 높은 유명한 브랜드 같은 거에 왕관 같은 걸 쓰기도 하죠. 이런 디자인에서 발견되기도 해요. 아름다움이 강조되어야 할 신부의 머리 장식. 자, 결혼식 할 때도 이렇게 티아라라고 부르는 이렇게 작은 거 이런 걸 쓰죠. 그리고 여러 액세서리에 왕관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 매우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무엇이 매우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었나요? 왕관이죠. 그래서 왕관. 자, 그래서 여기에 그 기역 또는 니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나 2번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자, 귀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게 왕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2번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고 1번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장식도, 자, 장식이 화려하게 더해져가 아니라 장식도라고 했어요. 자, 앞에 어떤 설명이 조금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매우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장식도 화려하게 더해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무언가 설명하는 것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위치는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선생님도 아니면 다른 한국 사람들도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장식도 그리고 왕관이 이런 재료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멸종위기. 자, 멸종 다 없어지는 거죠. 동물이 다 없어져요. 멸종위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처한 동물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주된 연구와 지원이 몇몇 동물에 쏠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 멸종위기. 어떤 동물들은 지금 계속 많이 죽고 또 환경 파괴나 사람들이 많이 죽이거나 아니면 자연 환경이 조금 변해서 이제 다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런 동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주된 연구,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연구와 지원, 뭐 돈 같은 거를 도와준다든지 그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같은 걸 잘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들이 몇몇 동물에만 쏠리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쏠리다. 모든 동물에게 고르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동물만 더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죠. 한 조사에 따르면 동물보호기금의 모금 액수도 북극곰, 판다, 인기 있는 동물들의 편중, 북극곰이나 판다 같은 거 예쁘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런 동물보호기금의 돈도 모금 액수도 북극곰하고 판다 이런 데 인기 있는 동물에게, 예쁜 동물에게 편중 더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간 관심을 받지 못했던 동물, 이런 가운데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등장했다.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 단체 어떤 가운데요?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예쁜 동물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어요. 이러한 노력은 동물 보호를 위한 마음의 편견이 깃들여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편견. 그렇죠? 그들은 못생기고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만 외면당한 동물들 대중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한다.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그 사람들은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못생긴 동물에게 외면당했다고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 누굴까요? 자, 여기에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단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건 여기밖에 없죠. 단체.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해요? 자, 이런 가운데 새로운 단체가 나타났어요. 어떤 가운데요? 북극곰, 판다 같은 인기 있는 동물만 관심을 받는 이런 가운데 단체가 나타났어요. 그 단체는 못생기고 혐오감을 준다는 그런 동물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활동, 이러한 노력은 여기 뒷부분을 보면 또 알 수 있죠. 이러한 노력, 어떤 노력이에요? 이런 활동. 동물을 보호하는 마음에도 편견이 있어요. 이게 예쁜 동물은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괜찮습니까? 여기 위치를 찾는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다음 41번에도 위치를 찾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